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다각형 첫 시간으로 다각형의 일반적인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명할 내용은 논증기하 49번째 증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은 평면 위에서 정의되는 도형이므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평면 도형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각형은 평면 위에서 3개 이상의 선분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만든 폐도형으로 정의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3개의 선분으로 만든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림처럼 연결하는 선분이 4개이면 사각형, 5개이면 오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선분의 개수가 n개이면 n각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선분의 경계와 마지막 선분의 경계를 연결하여서 폐도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꼭지점입니다. 도형에서 선분의 경계, 즉 선분의 끝은 점이 됩니다. 다각형은 선분을 연결하면 점과 점이 겹치는데 이렇게 다각형에서 선분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은 3개가 나오고 오각형은 5개, n각형은 n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에서 각 선분의 끝이 차례로 꼭지점이 됩니다. 오각형에서 차례로 5개의 꼭지점이, n각형에서 n개의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변입니다. 다각형에서 변은 다각형을 만드는 선분을 특별히 변이라고 하여 다른 선분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면체 동영상에서 다면체를 만드는 선분은 모서리라고 구분하였죠. 그러므로 다각형에서 변의 개수는 삼각형은 3개, 사각형은 4개, 오각형은 5개, n각형은 n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각입니다. 다각형에서 내각은 이웃하는 두 변이 다각형의 안쪽 방향으로 만드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내각은 삼각형에서는 3개가 나오고 사각형에서는 4개가 나오고 오각형에서는 5개가 나옵니다. 물론 n각형엔 n개가 나오겠습니다. 이번엔 n각형 내각의 전체 크기, 다른 말로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180도 곱하기 m-2는 파이 곱하기 m-2가 되는 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정명 6에 의해서 180도 파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각형은 두 변에 한 변을 더해서 다음 크기의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두 변에 한 변을 더하면 삼각형이 되고 삼각형에 변 하나를 더하면 사각형이 되고 또 사각형에 변 하나를 더하면 오각형이 됩니다. n각형은 m-1각형에서 변 하나를 더하면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이 많은 다각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 하나를 더할 때마다 삼각형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각형은 나누어진 삼각형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하는 삼각형의 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삼각형은 3-2는 1, 사각형은 4-2는 2, 오각형은 5-2는 3, 따라서 n각형은 n-2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그런데 그림처럼 각 꼭지점에서 다각형의 내각은 나누어진 삼각형의 내각을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삼각형은 삼각형의 노란색 내각의 합이고 사각형은 삼각형의 합에 초과된 삼각형의 녹색 내각의 합을 더한 것과 같고 오각형은 사각형의 내각에 초과된 삼각형의 파란색 내각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N호각형은 N-1 각형의 내각의 합에 주가된 삼각형의 빨간색 내각의 합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각형의 내각을 모두 더한 것은 나누어진 삼각형의 내각을 모두 더한 것과 같아집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런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N각형의 내각을 θ1, θ2, θ6, θn-1, θn이라고 할 때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나누어진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같고 나누어진 삼각형의 개수 n-2의 파이를 곱한 것과 같으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i 꼴 1에서 n까지 시그마 i는 n-2 곱하기 파이는 파이 곱하기 n-2가 되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식은 기납적으로 따져서 일반화하였지만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외곽입니다. 다각형에서 내각은 이웃하는 두 변이 다각형의 안쪽 방향으로 만드는 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의 외곽은 이웃하는 두 변이 다각형의 바깥쪽 방향으로 만드는 각으로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각형에서 외곽은 각을 만드는 두 변 중에서 한 변을 다각형 바깥으로 연장한 다음에 그 연장선과 나머지 변이 만드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삼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연장선이 만드는 외곽과 또 다른 변과 다른 변의 연장선이 만드는 외곽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꼭지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두 외곽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두 외곽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외곽은 두 개가 나오고 두 외곽은 막꼭지각이므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엔 6개의 외곽이 있고 오각형은 10개의 외곽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크기의 각을 한 개로 취급하면 N각형은 N개의 외곽이 있겠습니다. 이번엔 다각형의 외곽을 모두 더하면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각형의 외곽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종류의 다각형에서 각 꼭지점에서 만든 한 개의 외곽을 모두 더하면 그 크기가 1회전각인 360도 2파이가 됩니다. 이 성질을 증명하기 전에 각의 이동에 대한 한 가지 성질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노란색 크기의 한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각을 만드는 반직선 위의 점이나 반직선 외부에 있는 점에 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 반직선 위의 점에 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반직선에 대한 평행선을 작도합니다. 그림에선 파란색 반직선에 대해서는 녹색 선의 평행선을 긋고 녹색 반직선에 대해서는 파란색 선의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평행선과 반직선이 만드는 각은 평행선의 동위각으로 그 크기가 같아집니다. 반직선 밖의 점에 같은 크기의 각을 옮기는 방법은 두 반직선에 대한 평행선을 작도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밖의 점에 대해서도 각을 만드는 두 반직선에 평행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두 평행선을 그으면 평행선의 동위각이 되므로 같은 크기의 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외곽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다각형은 그림처럼 오각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각형의 각 꼭지점에 대해서 한 변의 연장선을 긋고 외곽 5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외곽을 한 꼭지점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외곽의 꼭지점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색 각을 옮기기 위해서 보라색 연장선에 대한 평행선을 작도하면 보라색 각이 옮겨옵니다.
이번엔 주황색 각을 옮기기 위해서 주황색 연장선에 대한 평행선을 작도하면 주황색 각이 옮겨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각을 옮기기 위해 파란색 연장선에 대한 평행선을 작도하면 파란색 각이 옮겨옵니다. 마지막으로 연두색 각은 이미 파란색 평행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바로 연두색 각을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의 외곽이 빨간색 기준 꼭지점을 감싸고 있으므로 외곽을 모두 더하면 1회전각인 360도 2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엔 육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오각형의 아래에 변 하나를 추가하여 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라색 연장선이 이동하고 추가된 변에 대한 빨간색 연장선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원래 주황색 외곽은 옅은 주황색 외곽으로 바뀌고 원래 보라색 외곽은 옅은 보라색 외곽으로 바뀌고 추가한 변에 대해서는 빨간색 외곽이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주황색 외곽과 보라색 외곽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준점에서 두 외곽을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외곽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보라색 연장선에 대한 평행선을 작도하고 추가된 변의 빨간색 연장선에 대한 평행선도 작도합니다. 그러면 옅은 주황색 각이 옮겨오고 옅은 보라색 각도 옮겨오고 추가된 빨간색 각도 옮겨옵니다. 그러면 오각형의 주황색 각과 보라색 각을 더한 각이 육각형의 옅은 주황색 각과 옅은 보라색 각과 빨간색 각을 더한 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각형의 6개 외곽을 더해도 1회전각인 360도 2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 성질도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추가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오각형을 K의 경우로 육각형을 K 플러스 1의 경우로 적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내각의 크기에 따라 볼록다각형과 오목다각형을 구분하겠습니다. 볼록다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평각보다 작은 다각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오목다각형은 한 개 이상의 내각의 크기가 평각보다 큰 다각형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삼각형은 모든 내각이 평각보다 작으므로 모두 볼록삼각형이고 오목삼각형은 없습니다. 사각형은 4개의 각이 모두 평각보다 작은 볼록사각형과 한 내각이 평각보다 큰 오목사각형 1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각형에선 오목사각형에서 선분 하나를 추가하면 되므로 1개의 오목사각형이 나옵니다. 육각형에선 오목사각형에서 두 변으로 오목각을 만들 수가 있으므로 두 내각이 오목각인 오목육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목각이 1개인 오목육각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록다각 부분을 가로 지르는 선이 다각형과 만나는 교점이 2개가 나옵니다. 반면에 오목다각 부분을 가로 지르는 선이 다각형과 만나는 교점이 4개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질도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에선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이 없으므로 대각선도 없습니다. 사각형은 삼각형의 변 또는 꼭지점을 하나 추가한 것이므로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 하나를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각형에선 순서대로 4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색의 대각선은 겹치므로 대각선의 개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꼭지점 4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 4-3을 곱하여서 나온 전체 대각선 수를 2로 나누어서 반으로 만들면 됩니다. 오각형은 사각형에서 변 또는 꼭지점을 하나 추가한 것이므로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하나 더 추가하여 2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대각선을 차례로 그으면 전체 10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꼭지점에선 점선으로 된 중복 대각선이 있으므로 반으로 나누어서 실선으로 된 5개의 대각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수식으로 표현하면 꼭지점 5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 5-3을 곱하여서 나온 전체 대각선 수를 2로 나누어 반으로 만들면 됩니다.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서 n각형 대각선의 수는 n 2분의 n 곱하기 n-3이 되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다각형을 정의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은 다각형을 구성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또한 각 꼭지점에서 만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으로 정의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마름모처럼 변의 길이가 같아도 내각의 크기가 다른 도형도 있으므로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각형의 이름은 정다각형의 이름은 다각형 이름 앞에 정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삼각형부터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n각형 등이 되겠습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 m-2이므로 정다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는 파이 m-2 이를 n개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60도가 되고 정사각형은 90도, 정오각형은 108도, 정육각형은 120도가 됩니다. 물론 정n각형은 m분의 180도 곱하기 m-2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각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잘 되었나요? 다음 시간엔 다각형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각형을 정의하고 사다리꼴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평행사변형의 성립조건, 마름모의 성립조건, 직사각형의 성질 등을 살펴본 다음에 원의 성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